농협의 마늘 작물관에서 이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농협의 동부 농협의 조합장님에 우리 직원들이 올 회의실을 갖다가 제공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랑 이장님들 우리 교환분들 모신다고 방송해 주신 데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동부 농협 조합장님 인사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 처음 강당에서 우리 동농협의 그 농한기의 수익을 자리 잡은 시금치 때문에 지금 사실 노란병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이번에 파종을 3번째도 했다, 4번까지 한 농가가 계시던데 사실 그제 제가 남해 조합장들하고 통화를 이렇게 쭉 하니까 남해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방송도 나오고 했다는데 지금 작황이 안 좋아 한 40% 정도 자기들이 수확에 차질이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장에 보면은 우리 지금 생산 농가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조합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출하가 어떻되느냐, 가격이 어떻느냐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작황이 좀 그래서 가격은 좀 제대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알지만은 그 이제 노란병 원인을 제가 기술센터 그 직원을 와가지고 분석을 좀 하라고 의뢰를 좀 합니다. 직원들 가서 너 이렇게 상황을 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그에 대처를 하게끔 저도 미리 기술센터에서 전에 보니까 시금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있던 거를 어떤 분은 또 영양제를 치고 구지포를 떠보니까 또 살아난다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뭐 감동 용원 쪽은 조금 밭 같은 데는 좀 덜하고 외국 내고 이쪽에 이제 그 논에는 이 아무래도 올해같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러니까 파종할 때 비가 오고 또 지금 작황 크는 과정에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물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도 의뢰를 해놨고 또 지금 우리가 지점에도 시범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서 있는 상황인지 또 연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는 할 역할은 어떻게든 기후 변화로 해서 이렇게 생각도 못하는 이런 병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처해서 또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약이라든지 또 재배 농가 경험 있는 분들을 자꾸 만나서 또 내년에도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해서 농가에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산된 게 제값을 받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저희가 장목반에서 이렇게 주최를 했는데 농협에서 조심스럽습니다. 뭔가 아시겠지만 농협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하는가 해서 제가 그건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천 공간은 제공은 하겠고 이장님들한테 그 장목반의 최규익 우리 장관님 보고 좀 의뢰를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신 것은 우리 평소시 시금치에 대한 관심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는 뭐냐면은 공정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조합장도 우리 이사님도 지금 이 감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조합장이 쓸 수 있는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그 예산을 내일입니다. 우리 내일 대의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쓰는 겁니다. 예, 그는 우리 조합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자리도 농협에서 하면 혹시나 또 다른 업체에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협의 운영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저는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견적받으라 하고 또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조합 운영을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지금 아까 보니까 이 시금치 같은 게도 이 작황 중에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금치가 물을 좋아하지만 물을 제일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빨리 이렇게 물이 잘 마사토 토질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난 그런 것도 분석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우리 시금치 재배하는 농가에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가 되기를 부담해서 어쩜 여러분 환절기 감기 좀 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우리 조합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수석 이사님 참여해 이사 한마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협 수석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철입니다. 아무쪼록 올 뜻있는 교육 잘 받으시고 농가에 생산 열심히 하셔가지고 뜻있는 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석 감사님 참여했습니다. 인사. 네, 반갑습니다. 농협감사 정기호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나해 주신 우리 마늘 장목관 최규 반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시금치 재배라든가 그다음 영농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농사 잘 지으셔야 우리 또 농이 잘 살고 농업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농의 그루를 한 바퀴 백 돌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농백이 들어가지고 한심을 내고 그 소리에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우리 유튜브에 봐보면은 한금말 농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의를 하신 내용을 갖다 전부 다 매번 올려주시고 합니다. 그 지금 그 북면에 가면은 한금말 그 농법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강의하실 우리 박기영 한금말 농법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및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칠판 잡아서 해놓을 테니까 유튜브 볼 때 화면을 확대하면 됩니다. 이게. 예, 반갑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시금치 한번 주고 있어. 우리 시금치 재배하는 그 노랑뱅은 뭡니까?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놈이 식물의 밥이 뭡니까? 식물의 밥은 요소입니다. 요소 비료만 잘 주면 아무 병이 없습니다. 식물의 밥은 요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이 간단한 걸 갖다가 잘못 알고 있으니 우리는 작물이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그 조합장님한테 이 척정기 하나 사달라 그러면 이 버튼만 누르면 시금치가 노래 죽을까 안 죽을까 금방 답이 나고 5초 안에. 이 간단한 걸 몰라서 농약은 필요 없는 겁니다. 시금치는 살균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살충제만 필요합니다. 그 살균제를 필요 없는 걸 살균제를 쓰고 있는데 치유가 되나요? 시금치 노란병은 요소만 주면 치료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선별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그거는 하엽이 노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엽이 노화되는 거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다. 시금치에 요소를 안 주니까 당연히 굶어 죽겠죠.
식물의 밥은 요소입니다. 요소 맞추면 병 없습니다. 시금치 강의 더 할 거 있습니까? 요소만 주면 될 일을 뭔 연구를 하고 뭐 나자빠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죽는 놈을 연구를 한다고 배가 불러지나요? 물만큼 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각 작물은 먹어야 될 비료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동그라미 잘 그리지? 이거 연습을 여러 천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그립니다. 이 동그라미 속에 정확하게 비료 주는 양을 딱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서 딱 맞추면 딱 맞을 거리죠. 이제 12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3월 31일 이 기준을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비료 주는 양만 맞추면 딱 떨어져요. 우리가 재배하는 거는 겨울에는 비료 많이 먹어야 되고 여름에는 더워서 빨리 먹으니까 적게 먹어야 되고 봄에는 중간쯤 먹어야 되고 이 간단한 거죠. 지난해 비금도에도 시금치가 겨울에 다 죽었어요. 섬초. 그 주 원인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 밥을 준 적이 없으니까요. 요거를 잘 기억하면 우리나라 지금 중국에서 가져오고 나서 24절기를 쓰는 것을 4절기로 나눠놨습니다. 12월 31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은 뒤로 먹지만은 월은 앞쪽으로 먹습니다. 요 테마를 맞추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농사 잘 됐다. 그거는 요소, 비료, 바가지 양 차이밖에 없습니다. 시금치는 병이 없다.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있을 게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일월 중순이 최고 춥고 7월 15일이 최고 더워요. 그 다음에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고 4월 15일이 봄의 중심입니다. 1월 15일이 겨울의 저온, 겨울이죠. 그 다음에 고온이 여름, 7월 15일이 최고 덥다. 봄은 4월 15일, 가을은 10월 15일. 요거만 알면 우리는 앞으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은 2달을 보면 됩니다. 2달.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달은 계절의 변동기예요.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요게 겨울.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요게 봄입니다.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여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가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배되는 시금치가 언제 심어서 언제 크느냐 얘기죠. 겨울에 이 씨값은 비료량은 2.7이 제일 좋더라. 2.7에 측정기를 꽂아가지고 농협의 조합에 측정기 몇 개 사다 놓으면 조합장님한테 사다 놓으면 농가에서 밭에 꽂아보면 다 알아요. 측정기 꽂아가 누르면 5초 안에 시금치가 일이 많겠다, 돈이 되겠다, 딱 답이 나와요. 그럼 겨울에 2.7이고 지금 현재는 얼마냐? 2.5입니다. 가을에는 2.5 노지. 이건 노지고 하우스에는 2.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1.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기계로 측정해서 딱 보자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안 줘서 배가 고파서 시금치가 눈물 흘려서 병원한다. 요놈이 아침에 가보면 입 끝에 송골송골 물방울 맺혀 있어요. 그 말은 잎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기공을 닫고 얘가 숨구멍으로서 수분을 날리고 뿌리에서 비료를 계속 가져와요. 그런데 낮에 가져온 비료가 잎의 축적량이 부족하면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은 잎 끝으로 뱉어버려요.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 영양소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그 물방울 속에 있는 영양소를 먹고 병원체가 활성화된다. 병원은 아무리 많아도 활성화가 안 되면 괜찮은 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료를 맞추고 난 여기에다가 0.3을 마이너스 빼겠습니다. 0.3만. 그러면 여기에서 비료표를 만들어 여기에 0.3을 마이너스 해야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토양 수분은 토양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추면 됩니다. 토양 수분 맞추고 비료량을 계절의 이식값을 측정기로 맞추면 고추도 잘 되고 감자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것은 주 원인은 균이 우리는 맨날 탄저병 금멜롬 한 가지를 잘못 선정해서 그래요. 탄저병은 지 스스로 움직이는 균이다. 심장이 있어요. 탄저병하고 녹병은 뚫고 들어갑니다. 병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병을 비료량만 맞추면 안 하는 병들이 시금치 병이에요. 봄에 녹병을 한다면 그거는 약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무름병, 노란병 이건 병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생긴 놈을 갖다 요소 조금만 더 주면 되지 그거 뭐 병이라고 농약을 사냐고요? 시금치에 살균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돈 벌 때는 전혀 필요 없는 건 뭐예요? 그 방법으로 요 방법에 비료량만 맞추면 딱 떨어져요. 우리 올해 옥수수 비료 많이 주니까 몇 개 열던가요? 초당은 3개까지 열리는데 예. 한 나무에 2개 완제품이 노는 게 있고 예. 하나는 비품이 노는 그런 나무가 몇 개 있었지. 예. 우리가 옥수수를 재배할 때 한 개를 밖에 못 열리는 거는 배가 고파서 잎 두께가 얇아서 그 다음은 못 키워서 그래요. 비료만 더 주면 3개도 키워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2개밖에 힘에서 못 키워요. 초당은 3개까지 키워줍니다. 그 방법을 저는 풀어드릴 거고요. 우리가 식물의 균, 이 균은 동작균과 비동작균으로 나누면 됩니다. 동작을 하는 균,
동작균은 탄저병, 녹병. 얘들은 농약을 쳐야 됩니다. 이것만. 그러면 우리가 시금치에 탄저가 없고 배추에 탄저가 없고 마늘에 탄저가 없기 때문에 마늘은 녹병이 있습니다. 4월달에 양을 치면 돼요. 살균제는. 녹병이나 탄저병이 없는 종들은 살균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없느냐? 비료량만 맞춰가지고 잎이 새카맣게 진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파리에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안 흘리기 때문에 병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비동작균, 균이 지 스스로 움직이는 균이 요거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동물이나 곤충 비슷하게 돼 있어요. 동물이나 곤충. 근데 비동작균, 움직이지 않는 균, 비동작균, 얘들은 우리가 무름병, 고랭지 배추를 우리나라에 먹을 양이 부족하게 심어서 비싼 게 아니에요. 비료를 적게줘서 굶어 죽어버렸어요. 비료만 주고 농약을 안 쳐도 되는 걸 갖다가 농약을 치워야 돼요. 배추 무름병은 병이 아니다. 배추 김치 담을 때 반쪽에 뭐 까만 점 있죠? 깨시 무름병. 이름도 지랄같이 지어놨어. 병 아니다. 이름 지나면 약 안 치면 되거든요. 그럼 이파리가, 아랫이파리가 노래지면 비료 주면 돼. 기계가 없으면. 요 밑에 놈이 깬 것들이 약간 노란빛이 비낀다. 요소 부대트로 가면 돼요. 그럼 병은 무슨 병이라? 안으로 티 들어가 마르면 잎이 희끗희끗 마르지만은 앞으로 시금치를 갖다가 품질을 좋게 하려면 골을 좁게 만들고 흙골에다가 비료 주면 시금치가 더 깨끗해. 두둑에 바로 치면 비료에서 마르긴 하지만은 쿨러가 없으면 쿨러 가이스가 물을 푸가지고 비료를 공급하면 비료 뿌리나고 녹여버리면 병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요소가 보약이다. 퇴비가 보약이다 말고 한번 어디 가서 빰사대기 맞아요. 인상가리를 많이 주고가지고 토양에 지금은 인상가리 가다 오염이 된다는 게 흙골에 보면 놀골에 보면 휘푸르게 충전 끼죠. 그런데 시금치를 죽어가고 있잖아요. 인상가리 가다입니다. 그래서 무름병 우리가 흑색성병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부패병들이 잿빛곰팡이 병들이 몇 종류 더 있습니다. 이름이 각각 달라서 그렇지. 근데 요것들은 뭐를 먹고 사느냐? 엽액을 먹고 살아요. 지가 내놓은 물감을 먹고 살아요. 엽액. 요거 먹고 사는 건 엽액. 엽액. 비료를 주면 엽액이 절대 안 매지. 죽었으면 죽었지. 시금치가 키가 크는 건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큽니다. 마늘이 키가 크는 건 비료 작아서 키가 커요. 봄에 고추 심어가 고추가 키가 크는 건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큰 거예요. 그 수치를 여기다가 나눠놓은 거예요. 이 수치에 들어가 보면 비료가 작으면 웃자람이 벌어져요. 비료가 작으면 식물이 척전기로 꽂았을 때 0.3 이하의 비료 수치는 여기는 병이 없습니다. 병무. 이 시를 측정했을 때. 그러면 0.3에서 요 사이가 1.2.
요 사이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높으면 여백이 농도가 높아요. 0.8이나 0.9가 되면 뱉어내는 영양소가 많아요. 그럼 금방 병이 와. 비료가 쑥 작으면 병이 안 와요. 아예. 노란 탱탱하면 병 안 옵니다. 그 노란 상태 그냥 있어요. 어중중한 요 상태에서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1.2 정도 되면 시금치가 병 안 합니다. 그러면 1.2에서 가을에 이 씨값이 2.5까지 마찰을 했어요. 그러면 병은 안 하게 되죠. (1.5) 이시부터는 1.2는 비가 많이 오면 얇아져서 일부 병을 합니다. 그럼 1.5가 되면 여기부터는 무병,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수치가 넘어가면 끝이 타요. 끝이 오르죠. 비료 조금 더 줬다고 해서 조금 넘어가는 거는 뿌리는 안 좋습니다. 근데 주먹으로 나오면 비료가 많겠죠. 흔치 주는 거는 잘 안 주고요. 100팽당 10kg 주는 거는 반포 전혀 해가 없습니다. 겨울에 꽁꽁 얼었다가 날이 풀릴 때 처음 주는 비료는 100팽에 한 포를 줘도 이상이 없습니다. 땅이 부풀어 있기 때문에 쭉 들어가기 때문에 비료가 고루 들어가고, 지금은 가을에 땅이 약간 다져 있기 때문에 반포시키면 됩니다. 반포시키면 시금치가 통통하게 진해가지고 병이 하나도 없다. 병 없습니다. 우리가 농약을 살포했던 거는 병이 생겨서 썼는데 그 병은 농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 농약으로 치료 안 됩니다. 시금치 살균제 절대 쓸 필요 없습니다. 비료를 줘야 될 치료제를 놈을 살균제를 쓰고 있다면 살균제가 허당입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시금치에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될 거냐. 심을 때 가을에 우리가 몇월달에 심습니까? 9월 중순에 심습니까? 8월 말에 심습니까? 10월 초에 10월 초에 심어야 9월 말 9월 짬이 형지가 다 각자가 제일 빨리 심은 사람 9월 초 9월 초에 15일, 16일. 16일에 그거는 비료를 100평당 2포 이상을 주지 마세요. 예. 근데 2포 이상 주지 말라고. 그거는 맞아요. 100평당 2포. 예. 근데 100평당 2포도 17달이 안 됩니다. 21달이 안 돼요. 질소량이 많은 30달이. 그러면 그거 아니면 21달이 한 포에 요소 한 포에 오면 됩니다. 100평에 21달이 한 포에 요소 한 포에 오면 됩니다. 시열적에 시열적에 그렇게 비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들어보이소. 뭐 저거 안 해? 몇 끝이면 가야 되고. 비료 한 포는 비료 한 포가 속효성 비료는 우리가 복합 비료하고 요소가 속효성입니다. 바로 한 번에 넣어보니까 요 비료들은 이 시가 0.8이 나와요. 그러면 요소 한 개, 복합 비료 한 개 이으면 1.6이 되기 때문에 요 시기에 1.6의 수치는 시금치가 안 죽어요. 근데 요 시기에 일찍 심는 사람은 이 시값이 조금 낮은데 셰포를 이으면 죽어요. 그런데 10월 초에 심는 사람들은 셰포를 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무리하게 셰포 넣지 말고 땅심이 얕으면 비료가 로타리 치는 것, 경운 작업에 양의 혼합이 되기 때문에 갈리기로 치느냐, 경운기로 치느냐, 트랙터로 치느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조금 작게 줘도 추비를 얼마든지 주면 됩니다. 추비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니까요. 그래서 추비도 주기 싫다. 우리 집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추비도 주기 싫으면 완효성비를 써야 됩니다. 완효성비료, 올코팅 비료, 논에 쓰는 올코팅 비료가 있습니다. 올코팅 비료는 이 C가 0.2에서 0.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요 놈은 몇 프로여야 되나? 최하 5%여야 돼. 요건 조금밖에 안 나거든요. 100평에. 이제 비료값을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면 저 가야 되고요. 듣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시고 손들어 가라 그러면 저는 갑니다. 여기 와서 강의해도 강사비도 안 받는 사람이 요거 전문가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속효성 비료를 줄 때는 한 2포 정도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 올코팅 비료는 100평에 제가 하는 거는 제일 높은 수치를 했기 때문에 낙차가 써 있어요. 깨끗만 낙차하면 씁니다. 올코팅 비료는 6포까지 써도 괜찮다. 이 돈이 비싸거든요. 100평에. 예. 잠깐만 한번 들어보이소. 강원도에 5년 전에 강의하러 가서 경상도에서 감자 강의로 강원도에 가서 사니까 100평에 한 포 쓰는 사람을 100평에 감자 심을 때 5포 6포에 뒤로 나자빠져요. 감자 10kg 못 캐는 걸 25kg 캐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100평에 감자 심을 때 비료 5포 줘라. 21-2포 6포, 코팅 비료 2포 6포, 요수 1포 6포, 5포 6포 심으라. 그 말 떨어지자마자 입을 딱 벌리고 아무도 말 안 해. 세 사람이 따라 해가지고 최대 23kg 나왔어요. 평당. 지금은 최고 많이 캐는 사람들이 평당 25kg 캐가 한 2회 농사 짓고 나니 현찰 1억 5천 주고 성명차 바로 내라. 한 2만 평 농사 지니까 앞으로 우리 고성의 농협에서도 칼자루만 들면 시금치가 돈이 바로 들어오도록 그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측정기를 조합장이 사달라 해가 땅에 꽂으면 나옵니다. 숫자가 요 숫자가 딱 나와요. 저는 요 숫자를 개발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녁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봄, 여름 가격, 오치 심을 때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봄에 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딱 나누는 거예요. 가수 농사 지을 때, 감자 농사 지을 때, 고구마 농사 지을 때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올코팅 비료들은 키로당 단가가 요것들은 비료가 질소 1%에 1,000원 이상치입니다. 질소 1%에. 그런데 우리가 요소 이거 키로당 단가가 1,000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복합비료 이것도 키로당 단가 1,000원이 안 돼. 가격 싸게 하는 방법하고 가격 돈이 비싸게 들여야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 잘못 들으면 쏙지 말라고. 어디 가서 비료 좋다 하면 그거 쏙지 말라고. 그 농협에 오래 가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을 못하고 나이 많은 분들은 내가 막 시금치만 잘 캐면 되지 비료값 그거 돈이만 안 아깝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로타리 칠 때 올코팅 비료라는 거죠. 나락 심을 때 쓰는 거 한 번에 척죠. 질소 함량이 31%짜리. 그거 심으면 추비를 할 필요 없습니다. 비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금치 다 캘 때까지 추비를 안 하는 방법하고 추비를 자주 하는 방법하고 요 두 가지는 겨울 가뭄 때 추비를 못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됐습니까? 가뭄 때 비료가 있으면 이슬을 받아먹고 커요. 그런데 가뭄 때 비료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요
요 이파리 속에 진녹색으로 깜실이 하면 아침에 이슬로 썰이 온 거 그걸 녹화가 먹고 있다. 그런데 이 잎두께가 얇으면 물을 묻으면 뿌리가 죽기 때문에 뱉어버려. 그 비료량 때문에 우리는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시금치의 병은 요소로 잡아야 됩니다. 시금치의 살균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리가 되지. 우리가 퇴비가 보약이다.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기술센터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그 비료량을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농협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면 시금치 밭에 동날에 흙 돌아오면 됩니다. 흙을 뺄 때는 토양 흙을 뺄 때는 이래 푹 파내들고 요게 뜨면 안 됩니다. 흙을 있으면 요렇게 직각으로 잘라내고 요거 두부처럼 요거 잘라내야 돼요. 위에 거부지기만 검어내고 흙을 빼야 되지. 기술센터에 가면 흙을 위에 걷어내고 또 오락하는 이거는 1960년대에 썰어지랄 때 하는 겁니다. 그걸 배워오다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공무원들 그냥 쓰고 있거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토양이 시금치가 잘 되는 자리, 보통인 자리, 못 되는 자리 세 개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분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밭은 썰어지를 안 합니다. 무썰에, 논에서 무썰해지를 소로 할 때 그 시절에 위에 영양이 이동하지 지금은 트랙터로 로타리 치고는 거의 이동 안 합니다. 토양을 분석하는 게 좋다. 토양 분석을 하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없는 비료는 주고 많이 있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퇴비를 주는 것도 유기물이 부족할 때 주라. 유기물 부족할 때. 그래 유기물이 늘리고 싶으면 퇴비를 주지 말고 인산하고 다른 성분이 있으면 볏짚이나 다른 걸 써야 돼요. 톱밥이나 볏짚이나 왕개나 그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토양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토양 분석 결과에 그 과다 비료는 사용을 금지해도 된다. 안 써도 됩니다. 제주도에 밀감밭에 가가지고 천평에 1년에 요소를 한 80% 쓰게 해줬거든요. 100평에 8포. 키밭에 요소만 제일 많이 쓴 사람이 키 100평에 요소 14포. 작년에는 13포. 그 앞에도 14포. 요소가 먹어야 되는데 요소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비료 축적돼 가지고 잘못되는 거는 복합 비료 속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퇴비 속에 들어있는 인산이고 가리 성분이 퇴비 많이 주면 농사 조집하면 안 됩니다. 퇴비 속에 들어있는 소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분석 결과 과다 비료는 사용 금지예요.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뭐겠습니까? 없는 거는 식물의 팥밖에 없어요. 요소밖에. 한 5년에서 한 10년까지 요소만 써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태까지 줘놨던 게 너무 많이 줘가 이제 과다돼가지고 식물이 장애가 일어나고 토양이 오염돼 있고 그 물이 흘러가서 수질이 오염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인산이. 낙동강 적조, 바다 적조 주 원인은 뭡니까? 인산입니다.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과다된 게 제일 해가 많다. 시금치 농사 짓기 참 좋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오늘 어제 교육받고 오늘 가서 요소 비료 헛졌으면 시금치 배는 싹다 나서 오늘 비 올 때 비료 헛졌으면 어제 교육받고 저녁부터 요소 헛졌으면 싹다 뱅다 나서 그 이틀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 사용하는 거는 폐기나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 근데 한포역보만 하지 마라. 시금치 심자마자 밴드는 게 한포역보 심은 거예요. 한포만 이어라 하면 요소만 100평 한포 이어라. 다른 거 잊지 말고. 다른 거는 보조밖에 안 됩니다. 이 식물이 먹는 음식은 밥에 해당하는 것은 질소. 질소는 뭡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농협 하는 게 요소죠. 요소주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먹는 반찬. 식물의 반찬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뭐 요렇게 대충 나오는데 요것들이 지금은 요거 없어가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요거 없어가. 그 다음에 요 밑에 양념. 양념 요거는 미네랄 이거 쬐까니 큰 중간에 이거 뭐 무시해도 괜찮아요. 뭐 붕소가 없는 개뿔 그 중간에 우리 밥 먹을 때 깨소금 하나 찢다고 힘 없습니까? 참기름 2방울 안 들있다고 힘 없냐고? 아니거든요. 참기름 2방울 떨어뜨리고 고춧가루 조금 뭐 쬐깐 잡기였다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얘들은 중요하긴 하나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요소는 얘들은 그 토양 마이너스 등급이에요. 얘들은 플러스 등급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등급이에요. 또 얘는 붙을 데가 없어요. 요소는 가서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찰진 땅에 잘 되는 원인이 찰진 땅에는 얘가 잘 숨어 있어요. 땅이 찰지다. 그 집이 잘 되더라. 그런 땅들은 여기 숨어 있어요. 요소가 숨을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물 빠지기 좋은 집에는 이게 요소들은 빠져 도망가 봅니다. 얘들은 토양 마이너스하고 두 개 결합이 됩니다. 요거하고 결합이 돼. 얘는 튕기 나와요. 요소는 결합이 안 돼. 녹아서 들어갔을 뿐이지 결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소 포대만 자주 들고 쓰면 시금치 농사는 칼만 들고 가면 돈 못 됩니다. 진이파리 만다가 뜨드 하면 돈 됩니까? 그물 안 먹어요. 안 되십니까? 요소는 갖다 뇌물만 먹습니다. 제가 먹는 물은 뇌물만 먹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면 이 뇌물만 먹기 다른 물 잘 안 먹습니다. 이거 무슨 물이냐면 흙물. 여기 흙물 먹는 사람 손 한번 들고 있어. 예. 흙물 먹으니까 나쁘는 거야? 그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얻어 맞습니다. 그런 얘기 쓰지 마세요. 지장수는 먹으면 좋기도 나쁘기도 하다. 그 절대 지장수 먹지 마세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가 부엽도 지장수를 먹어라. 그 여기 손든 분들한테 배워가지고 하이소. 그러면 다 젊어집니다. 팔다리 아픈 거 다 치료됩니다. 젊어지고 치료되고 다 됩니다. 그거는 제가 먹고 살라고 연구한 거고 제가 그거 1년 먹고 하프 마라톤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시금치가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돈이 되느냐. 시금치가 요게 뿌리가
얘가 뿌리가 얘를 녹이 먹고 잎에서는 설탕을 만들어요. 설탕. 그러면 설탕 양만큼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질소를 뿌리가 녹이 먹고 잎에서는 설탕을 만들어요. 그러면 잎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주고 뿌리가 이런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이 뿌리가 먼저 일을 하라고 뭐 밝은 재에 뭐 사는 있지 않습니까? 황금을 놓고 밝은 재 안 써요. 먼저 잎을 살을 껴요. 잎을 살을 껴면 품질이 좋아지고 잎이 두꺼우면 뿌리로 영향이 많이 내려가. 영향이 많이 내려간 잔뿌리들이 일을 해서 뭐를 토양에 있는 영양 성분을 녹여 먹어서 다시 잎으로 가져온다. 잎에서는 낮에 비가 안 올 때 햇빛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원인은 잎 뒤에 속구멍으로 수분이 날아가요. 그럼 겨울에는 수분이 적게 날아가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줄 이시가 높아요. 여름에는 수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비료량이 적어요. 봄에 가을에는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맞추면 누구든지 아주 편리하게 재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금치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살균제는 우리가 시금치 심어가지고 조금 크다가 폭삭 녹아버리는 거 있죠. 여기에 이파리에서 맺은 물방울, 여백, 요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땅바닥에 소로로 쌓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던 균이 요걸 먹고만 활성화돼서 시금치를 먹어버려요. 그거는 비료량이 적어서 그래요. 올라오자마자 뿌리 쪽에 여기 보면 작은 잎들이 노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 매미가 올라오면 시금치 밭에는 항시 요소 부대 가득 쌓아놔요. 요소 주면 나쁜 거냐? 제일 좋은 농산물이 만들어져요. 농약을 안 치니까 어쩌고. 농약은 백해무입니다. 살균제는, 살충제는 벌레를 잡아야 되지만 농약 쳤다고 해서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 지금 올 겨울에도 비가 징금징금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시금치들이 녹아 없어질 겁니다. 그거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깜찍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잎에다가 영양을 주는 것은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품질을 좋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잎에 있는 영양소는 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를 다 안 주고 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상부에서 해야 되는 행동 때문에. 뿌리는 뿌리대로 자기가 영양을 잎으로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뿌리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팔, 다리가 기능이 각각 다른 것처럼 식물도 뿌리를 지상으로 내놓고 잎을 땅 밑으로 묻으면 안 되죠.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을 갖다가 이름을 여러 가지 지어놨죠. 청고병,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청고병은 하늘에 무슨 병이 있어? 없어. 역병, 거꾸로 죽는다. 역병, 이것도 거짓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럼 왜 말이냐? 이 파리에서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잠자고 있던 균을 활성화시켜서 그 균이 먹은 거예요. 그 균은 항시 잠자게 두면 됩니다. 잠자게 두려 그러면 요소비를 살금살금 줘서 잎이 깜실이 하면 그 균은 땅속에 아무리 많아도 안 움직입니다. 그 균은. 그러나 탄저병은 날아다녀요. 녹병도 날아다녀요. 탄저병하고 녹병만 잡으면 되는 거지. 그 외 것들 우리가 무름병, 부패병, 뭐 썩은병, 뭐 청고병, 역병, 산능 이런 것들은 비료로 가지고 맞추면 병이 없다.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는 더 농약을 안 쓴 농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하면 시금치가 무농약을 해도 아무 해가 없다. 무농약.
친환경 약재나 아니면 기름 소독을 한다면 충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충 잡아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편리하겠죠. 바닥에 시금치 싣기 전에 유막 코팅을 해버리고 싣고 나서 유막 코팅 해놓으면 시금치에 거의 병 안 생깁니다. 벌레 다 달라붙어버리고. 시금치에 내년에는 비료 5번 줄 사람 있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코팅 비료 농협에서 겨울에 갖다 놔라 그래가 내년 심을 때는 가물살 많이 타고 하는 밭들은 올 코팅 비료로 5포에서 6포 엮고 심으세요. 그럼 병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시금치가 작기가 봄까지 갈 거냐, 가을에 끝나느냐, 한 번 심고 또 다시 씨를 한 번 더 여가 2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비료가 남아있으면 내년은 넘어가거든요. 비료가 남아있으면 내년 작물에 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땅에 한 1m까지 충전이 돼요, 비료가. 그런데 자갈 땅 같은 경우는 충전이 안 되고 다 빠져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땅 속의 비료는 일부 충전이 됩니다. 한 2, 3년 주고 나면 땅에 비료가 충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농사 잘 돼요. 잘 됩니다. 그래서 추비를 못할 경우에는 올 코팅 비료 질소 함량 32%짜리 그거를 최대 100평당 6포까지 써도 된다. 그래 6포 여기 있으면 한 포나 그 정도 빼갔더라. 그러면 병 없다. 그리고 비료 말만 넣으면 말이 많네. 결국에는 비료가 돈이 된다 소리야. 비료. 예. 곰팡이도 비료가 잡을 수 있습니까? 예? 곰팡이도 비료가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비료 많이 해도 병이 안 잡았는데 곰팡이 어떻게 잡습니까? 방금 어디 갔다 왔어요? 곰팡이. 방금 어디 갔다 왔냐고? 이때까지 시간 주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이때까지 강의 안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 시간을 다 뺏어 먹어버리면 여기에서 물방울이 나와야 병이 생기는 그랬잖아요. 입 끝에서 물방울이 안 나오면 병이 안 생겨요. 제피곰팡이, 시드름병, 썩은병, 불필병, 마늘에 흑색 썩은병 찾는 것들은 전부 다 이파리에 여백이 나와야 돼요. 여백.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나와야 된다. 요 끝에서 물방울이 나오지 않으면 병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까지 0.3 이하면 비료가 워낙 작으면 입 속에 영향이 없어서 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까지 0.3에서 1.2 이하에는 병이 있다. 1.2도 때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잎이 얇아졌을 때는 여백을 낸다. 요럴 때는 연면 시비에서 잎을 축구 깨지면 병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병은 단방향으로 잡는 약이 있습니다. 시금치도 흰가루병 하죠? 예. 흰가루병 잡는 약은 설탕, 요소. 설탕, 요소만 하면 흰가루병 잘 죽어요. 흰가루병.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제일 좋은 거는 요소가 보약이고 질소가 잎이 새카만 건 흰가루병 안 해요. 잎이 힘이 없는 건 하거든요. 그래서 흰가루병에 제일 좋은 거는 요소. 그 다음으로는 설탕. 자, 요소는 비록 이식값으로 땅으로 맞추고, 이건 토양으로 맞추고, 설탕은 연면식이라는 겁니다. 얼마를 줄 거냐? 너무 많이 주고 비가 안 오면 때가 까맣게 앉아요. 때가 생겨요. 그러면 아침에 이슬이나 썰이가 오면 씻겨요. 설탕이.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하면 때가 낄 수가 있습니다. 설탕 곰팡이가 까맣게 펴요. 그런데 식물을 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늘에는 이파리에 때가 끼도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 시금치가 이파리에 시금치 때가 끼가 있으면 안 좋겠죠? 사는 사람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척이 되고 그거는 사람이 먹어도 무해하긴 하나, 해가 없게 하나, 상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물 20리터에 60에서 120g까지 써라. 그런데 어려서 더 키워야 되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일 때는 최대 얼마까지 써라? 500g까지 써라 그럽니다. (500g) 쓰면 여름에 고추가 비 오기 전날 치놓으면 모가지까지 물이 들어도 안 죽어요. 탄수화물 농도는 식물의 생명력을 갖게 하고 유통기간에 품질을 장합니다. 품질을. 이파리가 진녹색이 된 게 유통기간에 안 쓰드는데, 이파리가 미리끼리 한 거는 선별비할 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돼서 문제가 많거든요. 남해 가면 공선을 하는데, 공선 작업에 제일 문제가 비료를 안 줘가지고 누리끼리 해가지고 뜯어내는데 인건비 더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고성에서도 공동 선별을 하면 색깔을 4등급을 나눠서 색상을 4등을 나눠서 인건비를 따로 내게 돼요. 누리끼리 한 거 가온 사람 인건비 다 들어버리고, 새카맣게 만들어 보는 사람 인건비 적게 들거든요. 가격은 따로 받더라도, 자기 거 자기 돈을 받더라도 색깔이 누리끼리 한 거는 인건비 많이 드는 거예요. 들어올 때 색깔로 등급을 매겨서 선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평균화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누리끼리한 시금치 요소비를 안 주고 누리끼리한 품질이 안 좋은 것도 똑같이 공선비를 같이 받으면 하향 평균화가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은 가면 갈수록 공선에 손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선을 한다면, 공동 선별을 한다면 시금치가 들어올 때 색깔별로 4등급으로 나누어서 선별비를 따로 받아요. 색깔 안 좋은 사람들 요소비로 안 주고 일거리만 늘리고 가격 잡기 받는 건 자기 사정이고, 농협에 일거리만 늘려고 공선할 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비로만 잘 주면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알롱고에서는 연면 시비하는 방법과 영양제도 팔아먹고 살아요. 남해학에서는 요소비로 팔아먹는데 그건 나쁜 놈만 가는데, 제가 영양제 조금 파니까 한시 나쁜 놈 그러더라고요. 나쁜 거 아니에요. 식물이 첫째는, 둘째는 잎으로 모여야 됩니다. 잎으로 묶고 내려가서 뿌리를 만들어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잎이 약하면 비료를 줘도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단감나무 농사 짓는 분 요소비료 주면 참 좋은 비료인데 봄에 안 먹고 늦게 안 먹고 도장기가 안 합니다. 근데 연면시비를 봄에 해가지고 요소비를 아무리 줘도 도장기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기를 때, 어릴 때 잘 키우는 방법은 연면시 외에는 없습니다. 어릴 때. 별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좋더라. 그 말이 하늘 땅만큼 중요합니다. 떡잎을 좋게 만들어야 제일 잘 된다. 그래서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60cc를 여가 사내라. 그러면 맛도 있고 색깔도 좋다. 지금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박 대표님 아까 지금 우리 토질이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북면이 있잖아요. 예. 북면은 내가 알기로는 마사토가 많죠, 마사토. 예. 토질이 그렇죠. 거기하고 우리 고성하고는 토질이 다른데,
그 아까 뭐 토질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성 토질에 맞는 이것도 무조건 뭐 요소를 아까 우리 오늘 조합원들이 요소 이야기한 거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이요. 네. 또 질문. 이제 전질도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우리 조합장님 질문한 거 다른 분. 요거 한 개 하면서 할까요? 네. 예. 토성이라는 걸 나눠놨습니다. 황금원홍구에서는 토성, 토양의 성질, 강원도부터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까지 우리나라 전국토를 제가 밟아보고 만져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민들이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 조합장님 질문하신 내용이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자, 4등급으로 나눠놓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비료 먹는 양이 다르다. 측정기 꽂아보면 다 맞습니다. 근데 이해됐나요? 점질토는 비료가 보유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료를 유실이 안 되고 잘 먹는다. 로타 쳐놓으면. 중점질토는 조금 빠져나간다. 중사질토는 많이 빠져나간다. 왕사질토는 줘도 끝이 없다. 이제 됐나요? 측정기가 꽂아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답은 수분 보습력이나 점질토는 두둑을 좀 높게 만들어야 된다. 점질토는 중점질토나 중사질 얘들은 두둑을 높게 안 만들어야 되는데 중점질토도 논에 심으면 중점질토에 속합니다. 두둑을 좀 높게 만들고 준비잘 주면 됩니다. 중사질토, 왕사질토 이거는 두둑을 좀 낮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실이 됐고 가뭄을 적게 탑니다. 이제 됐나요? 그리고 겨울에 부직포로 씌웠다가 마늘 같은 거 벗겨 보면 죽어요. 잘만. 부직포 속에서 마늘이 쭉 커요. 근데 이파리가 휴지가 있거든요. 휴지가 있다가 바닥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잎에 물방울 맺어가지고 쏙 들어가면 무름뼈, 흑색 썩은 뼈. 그 무릎뼈, 흑색 썩은 뼈 약이야. 병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배고파서 눈물 흘리고 병이 생기는 건데. 병 생기는 거는 90% 이상이 시금치는 98%, 막 99% 가면 되겠네. 99%가 요소가 약이다. 됐지요? 그 다음에 살충제는 따라오죠.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 여기에 비가 한 500mm 정도, 그 뒤에도 100mm 정도 몇 번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 시금치가 녹음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 잎에 있는 영양소는 최대한 이동을 합니다. 뿌리로. 강제 이동이. 비가 올 때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 활동을 못합니다. 성장만 하고 있죠. 성장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금치 심을 때 비로 5포 준 사람 100평에 3포 준 사람 2포 준 사람 예, 두 번째. 예, 병 왔습니까? 예, 전율도 땅에 왔지. 조금 하세요. 예. 1포 준 사람 다 줘. 1포 주는 거 병이 많이 안 오던가요? 비가 오고 난 게나 노랗게 됐어. 가지야. 그것다가 비로로 내 포를 갖다가 흩쳤던데. 예. 요소 흩치면 바로 살아납니다. 그렇게는 측정기로 땅에 꽂아버리면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팔이 살짝 뒤집어가 요 밑에 보면 요 노란이 나왔잖아요. 이거 금방 알잖아요. 노란 반점이 생기는 거는 가리가 많아서 그렇고 노랗게. 그래서 요 잎이 아랫잎이 노랗고 점이 치면 우리는 병이라 생각하잖아요. 노랗게 점 치면 그 병 아니에요. 그 균은 달라붙어 있어도 아무 상관 없어. 그냥 요소 주면 헐떡 깨어납니다. 금방 깨어나요. 예. 지금 논에 지금 시금치를 심은 이 노란병을 좀 많이 하고
밭에 심으면 농약이 좀 기하고 그렇거든요. 예. 예, 그거는 뭐 아까 점실토 물이 잘 안 빠지는 터는 논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 됐습니다. 예. 논의 시금치가 키가 큽니까? 밭의 시금치가 키가 커요? 논의 키 크죠? 큰 놈이 많이 먹고 없어가지고 일어난 일을 갖다가 뭘 또 따지고 있어. 밥을 많이 먹고 없는데 당연히 시금치가 농기 빨리 죽죠. 비료는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딱 잘라서 이거는 논, 이거는 밭. 밭에는 준한 걸 쪼개끔 먹고 있으니까 먹을 게 남았죠. 논에는 나무 뿌리 쪼개고 있어. 그럼 당연히 죽어요. 논에 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커져. 빨리 커서 뿌리 뻗어가 다 못 붙어. 척전기를 꽂아보면 답이 나온다. 간단히 얘기죠. 빨리 먹고 죽도록 만들어 놓고 빨리 큰 놈은 빨리 미기가 지가 일 잘하니까 빨리 빼고 팔아야죠. 그러면 이것도 하기 싫으면 돈 비싼 비로 이어가지고 그냥 일 안 해도 돼. 최대 9포 이상 100병이 주면 죽어요. 심을 때 9포 이상 절대 주지 말라고요. 또 비로만 나오면 또 뭐 유황칼슘, 용성인비 이런 것들 주는 순간에 그것도 이식값이 올라가요. 용성인비 줘도 이식값 올라가고 유황칼슘 줘도 이식 올라갑니다. 비록 포대에 든 거는 주는 순간에 이식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숫자를 나누는 겁니다. 포대의 수를. 이제 이래죠. 비료가 제일 싸다. 근데 1차적으로 시금치 심으면 100평당 요수 한 포 엮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유박을 조금 그런 거는 막 양념을 조금 쓰고 1차적으로 요수 한 포 엮으면 1차적으로는 올라와가지고 요만큼 볼 때까지 병 없다. 병 없다. 그 다음에 추비하면 됩니다. 추비만 줘도 농사 이상 없다. 그렇게 논에 있는 시금치가 빨리 노래진 거는 많이 컸기 때문에 많이 못다. 잔량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 논 시금치가. 이제 답이 나왔지? 이거 대해서 조합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 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닥부터 가지고 노란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1, 2, 3, 4cm, 50cm 말해서 전부 노라에가 발랐다. 그러니까 거기 비료가 측정기가 꽂아면 답이 나오고 여기에 비료 토양마다 점질토 같은 경우에는 사과농사 짓는데 1년에 한 3포에서 4포 정도를 비료 주니까 사과농사 짓더라. 1년에 노소 비료. 그 다음에 중점질토는 4포에서 100평당 5포 주에 농사 짓더라. 요거는 5포에서 6포 줘야 되더라. 요거는 줘도 답이 없더라. 비료량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 땅이 논농사를 지으면서 볏짚을 썰어여서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비료가 좀 흡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금치 심는 놈들은 약간 사질성을 가질 수 있는 땅이 많을 겁니다. 중사질. 점질이 아니고. 그러면 비료 유실이 많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실. 그래서 그 논의 마늘이 그 시금치가 다 나쁘다 그러면서 일부 요렇게 비료가 좀 몰린대. 그런데 새카마이가 괜찮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트랙터가 비료 뿌릴 때 비료가 몰린 자리, 그런 자리는 암시하면 거기는 측정해본 비료가 더 있습니다. 이 식값이 지금 1.5 되는 거 보면
시금치 새카맣게 좋습니다. 여기 가서 측정하면 1.5 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추비가 준 사람은 살짝 주가, 시금치는 새카맣지만은 비료량이 밑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측정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낳은 사람하고 병원에가 놀이끼리 하고 약 치고 있는 사람, 약을 치서 치료과제가 까매진 게 아니고 약 칠 때 영양제가 까매진 거예요. 시금치밭에 약 칠 때 영양제를 한 봉다리 넣은 거, 그놈을 먹고 까매지 가지고 치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약하고는 무관합니다. 작은 약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금치 요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늘이나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 가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